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상당히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잘 보시면은 3만 원짜리 주가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글쎄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이 HLB라는 기업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회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리보세라닌가 캄넬리 주막에 문제가 생겼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슈는 한 가지였습니다. FDA 승인. 물론 기대감이 컸었죠. 불발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종목들은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이오 종목들은요, 거의 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수치가 안 나옵니다. 피규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물론 심리적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빠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자, FDA 승인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불발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재승인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수급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봉이나 얼봉을 보시면은요, HLB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가가 났어요.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출구 전략. 전체를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그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HLB.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먼저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슈 분석, 대응 전략, 그다음에 차트겠죠. 중요하고요.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HLB 리포트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리포트 추가 설명 들어가니까 확인하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HLB.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사업이 많죠. 제약바이오, 주력되는 약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인 실패한 리보세라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자, 진양근 회장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냐,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 자,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를 해봤는데 FDA 직원들이 하려 그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임상 관련 사람들이 피입 대여상자들이 있어요. 여기 못 갑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게 FDA 직원들 인원도 적은데 화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삼았습니다. 시설 문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효능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간암 치료제가 위암이라든지 유방암, 그다음에 난소암 이런 암까지 효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양근 회장의 말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자,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실러티에 미비점이 없었으면은 BIMO가 없어도 승인은 났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도 개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스코에서 기대감이 강세가 나타났죠. 리보사라니까 캄넬리 주막, 병역요법이 부신 피질암에 대해서도 뛰어난 임상 효과를 보였다. 자, 점점점 효능이 나타나면서 다른 암으로도 효능이 나타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암학회에서. 그리고 간암 신약 생존 기간 24개월, 거의 2년입니다. 올해 FDA 허가 목표다. 이게 증명이 되면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정도면. 그죠? 효능에 의해서 생존 기간까지 재승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DA 미팅 7월 2일에 진행한다. 리보세라닌 허가에 관련해서 CRL 보완해서,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FDA에 패스트 트랙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필요한 약일 경우 긴급 승인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리보세라닉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리보세라닉이 효능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퍼실러티 문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BIM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못 가면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올해 안에 이 패스트 트랙이 가동되면서 긴급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미 미국에서 PBM 등재도 마쳤습니다.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업무 대행 업체입니다.
이거 등재 안 되면 판매 어렵습니다. 그리고 3대 PBM 중에 하나, 전체 PBM의 20% MS인 옵톰 RX와 서브웨이 RX,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여기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HLB 제약이 독점 판매권, 유통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미국에서는 PBM 등재,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HLB 제약, 독점 판매권, 마케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CB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선제 조치. 구체적인 목적은 미국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일종의.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발스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유상증자, CB도 있습니다. 외자인 투자, 여기도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잖아요, 여러분. 이게 발행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채권인들에게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왜 전환하죠?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세력들이 여러분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거래소나 코스닥,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죠? 이게 보통 주죠. 메인입니다. 여기 세력이 들어옵니다. 발행 시장에도 근데 세력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아니면은 BW나 EB, 메자닌 투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건 서브죠. 이게 주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CB 600억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왜 세력이 들어왔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하려 그러는데 왜 이전하려 그러는 거죠?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한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닥 150 종목이죠. 코스피 200 종목이랑 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총선 때문에 중단됐던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스피로 가잖아요.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고 거래소로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쳐서 이번에는 일단 얘네들이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찌라시 퍼뜨리고 신한증권 창구로 물량 폭탄을 내놨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쇼커버 중입니다, 여러분. 공매도 쳤다가 다시 치우고 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가겠죠. 그때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때는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수급 때문에. 자, 이건 제가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금액으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빠질 거라고 보고.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버텨서 할 수 없이 쇼커버를 합니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실적이 오픈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되면서. 그때는 자 급하게 삽니다. 숏 스퀴즈. 가격 부문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300%가 올라요, 단기간에. 근데 스퀴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급등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나중에 스퀴즈가 나올 때, 급등 나올 때 그때 팔면 됩니다. 자, 일단 HLB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바이오 종목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다릅니다. 얘네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대응이 한결 낫습니다. 이거는 심리적 부분이 커요.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숫자가 없습니다.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상이란 걸 해도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1상, 2상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게 돼요. 왜 실패하느냐? 돈이 없거든요. R&D 비용 초기에, 그 다음에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임상하려고 사야 되고 당연히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에 인풋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이디어 넘겨서 얘네들이 성공한다고 해도 상용화돼도 매출에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아이디어나 로열티로. 그래서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이것들은 승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미 마케팅 작업이 끝났어요. PBM 등재 마쳤고 HLB 제약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쪽이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B600억도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매집한 세력과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다시 채워넣고 있어요. 공매도 했다가. 나중에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쇼트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그때 주가가 폭등하겠죠. 자, 이슈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심리적 부분이 크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얘네들은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 나오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죠. 세 번째, CB600억. 큰 세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에서.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 현재 얘네들이 키를 쥐고 있죠. 숏 커버 중입니다. 자, 이런 이슈를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들어온 거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차트 보시면은 일단 1번 보시면요. 당연히 뭐 3만 원대부터 12만 원 갔다가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바뀐 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HLB 내용에 대해서 FTA 승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왜? 바이오 종목이고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면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올렸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세력들도 돈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서 기간 동안 투자를 합니다.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얼봉입니다.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은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 여기 이거하고 이거. 그러면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기간이 길니까 멀리 가긴 갔죠. 한번. 자,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집을 6개월, 7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글쎄요. 3만 원대, 2만 원대. 6배에서 7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 기간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같이 올라갑니다. 상응해서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미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이거. 세력들의 엑시트 여부,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여부,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봉이나 일봉 보잖아요. 이 주봉 보면은 엄청 세게 들어왔습니다. 얘네들. 그죠? 세력들.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섭니다. 개미 털기.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줍니다. 바이오 종목들 아주 좋잖아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심리적 부분. 내려갈 때는 임상이 끝났나 보다. 실패했나 보다. 피어. 올라갈 때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서 포모가 나옵니다. 피어 오브 미싱아웃. 이렇게 해서 물량을 다 털게 됩니다. 자, 근데 HLB가 주목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 지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끌어올린 거 외국인인데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사는 단계에 매수의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저가에 깔아놓고 삽니다. 저 밑에다가. 물량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나중에 두 번째 일정 구간을 정해서 여기서 삽니다. 이거보다 공격적이죠. 세 번째 호가에 그냥 삽니다. 정해진 수량을.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3단계부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3, 4단계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공격적인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HLB. 왜? 재승인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지분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HLB는 공매도 세력이랑요. 헤지펀드가 붙은 겁니다. 둘이서. 얘네는 가능한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쇼커버 하려고 그러겠죠? 얘네들은 빨리 물량 매집을 끝내야 됩니다. 왜?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기 전에. 두 세력이 붙은 겁니다. 엄청난 세력끼리 둘이 붙은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이길까요? 지금부터는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머니 게임이에요. 돈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이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만큼 HLB가 지금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 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HLB 같은 급등주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손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따라 사도.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이 따로 있어요. 먼저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더라도 여기 들어온 애들 여기까지 세력이랑 다릅니다.
현재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쇼커버 중인데 느닷없이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얘네들 상당히 거슬리겠죠. 낮게 사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올리긴 들어올려도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누르겠죠. 결국 돈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승부가 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그때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HLB 전체 계열사가 다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예요.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제약, CG인바이츠. 자, 1번에 기본적 분석, 2번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걸어서 이전, FT 승인 대응 전략. 자, 여기에 불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4번에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자, 모든 필요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이거 있으시면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특히 3번하고 5번 중요합니다.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 탑5 급등 예상 종목, HLB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정신이 없죠.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다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무료가 아닌 박민수가 하는 방이 아니니까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글자 문자로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인원도 제가 300에서 600으로 늘렸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소통방입니다.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인원 600명으로 늘렸으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 방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고 수익이 꽤 많이 나는 방인데요. 자,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HLB도 신호드렸습니다. 영상을 찍기 훨씬 전이었죠. 작년 11월인데 꽤 됐습니다. 시간이. 자, 그때 보시면은요.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터져요. 갑자기 바닥에서. 제가 그래서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드립니다. 이날이죠. 3만 원대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가격이 까마득한데 자, 이게 그리고 급등이 나오죠.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특히 3월 달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 급등이 나왔죠. 3월 26일입니다. HLB 12만 원 전량 매도. 이날이죠. 이게 4배가 수익이 납니다. 4배. 넉 달 동안. 자, 그리고 주가 급락합니다. 제가 그러다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2차 매수를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자, 5월 23일 HLB 5만 원. 단기 납폭가대 수급 보전 FDA 약재 반영. 자, 이날이죠.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해치 펀드가 들어온 걸 눈치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머니게임에서. 그래서 5만 원에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섹터마다 가장 강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뭐죠, 여러분? AI 전력기기가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북미에서 2029년까지 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어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 LS 일렉트릭. 예전에 LS 산전이죠.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호를 드렸는데 3월 초에 드렸습니다.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20만 원 넘었었죠. 이것도 3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신규 종목 나갑니다. 미리미리 영상 보시고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제가 세력일목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자,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 이슈가 터지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만 원, 5만 원짜리 주식이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리포트된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미리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 자, 여러분.
현재 시간에 인제 기어 6시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일찍 찍는 이유가 HLB 대응 전략을 일찍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단기 제형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오고 되면 이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퀴즈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 헤지 펀드까지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여러분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HLB 전략 자료 챙기셔서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봉까지 보시면은요. 당연히 급락을 했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거 이슈가 터지게 되면 급등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전략 자료 받으셔서 저점에 최저점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첫 번째 HLB R 있었고요. 리포트. 그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인원 600명 늘렸습니다. 자, 무료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중장기방. 자,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면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단타 치지 마세요. 이걸로. 단타 쳐봐야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가 붙었어요. 여기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 물량 다 털리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HLBR 이 자료 보시고 대응 전략 받으셔서 저점 매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터지는 순간 공매도 세력들 숏 스퀴즈 들어갈 거고 그때 공매도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들어올릴 텐데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3번에 승인 불발됐을 경우 전략 들어가 있고요.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의 대응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꼭 바닥에서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계열사 다 매매 사인 드릴 예정입니다. 인원도 600명 늘렸고요. 무료입니다.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